2017년 11월 3일 오전 9시 42분, 강원도 정선군 백운산 자락에서 한 등산객이 낙엽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흙을 털어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긴 명찰이었습니다. 정선군청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우, 그리고 박상민. 등산객은 그 이름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이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07년 9월 14일 두 명의 공무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말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1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백 번의 수색을 진행했지만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하고도 50일이 지난 날 그들의 명찰이 백운산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명찰만 발견됐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왜 10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미스터리 BOX에서는 강원도 정선에서 일어난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7년 9월 14일 금요일, 이날은 여느 금요일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정선군청 환경과에 근무하던 김영우 주무관은 오전 8시 51분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날 그의 업무는 관내 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같은 시각 김영우보다 7분 늦게 출근한 박상민 주무관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8시 58분이었습니다. 박상민은 김영우와 같은 팀이었고 그날 함께 현장 점검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업무를 자주 함께 했습니다. 김영우가 42세, 박상민이 38세였는데 둘 다 정선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생활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23분 두 사람은 점검, 장비와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동료들이 그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이현주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우가 나가면서 점심때쯤 돌아올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상민은 특별한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탄 차량은 군청 소유의 흰색 현대 그랜저였습니다. 차량 번호는 강원 12가 3847번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환경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고 그날은 김영우가 운전을 담당했습니다. 차량 관리 대장에는 오전 9시 20분에 차량을 불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목적지는 정선읍에서 약 15km 떨어진 북평면 지역의 폐기물 적치장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각, 군청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의 편의점 CCTV에 해당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탄 차량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CCTV 화면을 보면 차량은 북평면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속도도 정상이었고 주행 패턴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지인 폐기물 적치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적치장을 관리하는 업체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오전 어떤 군청 직원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편의점을 지나 북평면 방향으로 가던 그들은 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걸까요? 정오가 되어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가 넘어가자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우가 점심때쯤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환경과장이었던 최동욱 씨는 오후 1시 34분에 김영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박상민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가 모두 꺼져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최 과장은 다시 한번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사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 과장은 오후 3시 28분에 정선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속 직원 2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보고 주변 병원과 경찰서에 문의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는지, 병원에 이송된 환자 중에 해당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52분 경찰은 차량 번호를 기반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CCTV 이후로 해당 차량은 어떤 CCTV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북평면으로 가는 도중에는 몇 개의 CCTV가 더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 버스 정류장 근처, 그리고 면사무소 앞까지. 하지만 해당 차량은 편의점 이후 단 한 곳의 CCTV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북평면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편의점 이후 어딘가에서 다른 길로 빠졌다는 것일까요? 저녁 6시가 넘어가자 김용호의 아내 정미선 씨와 박상민의 아내 한수정 씨가 군청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정미선 씨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야근을 하더라도 꼭 전화를 했어요. 그날따라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군청에 전화를 했더니 오전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한수정 씨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자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두 아내는 경찰서로 향했고 그날 밤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오후 11시 38분 정선경찰서는 비상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밤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색은 다음날 새벽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밤을 두 가족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혹시 전화가 올까봐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까 봐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9월 15일 토요일 새벽 5시 42분 정선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지역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수색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총 8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군청에서 북평면으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과 산림 지역이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수색을 진행했음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차량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흰색 그랜저는 눈에 띄는 차량입니다. 그것도 군청 차량이라 번호판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의 모든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도 문의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군청 차량을 본 적 있습니까? 하지만 편의점 CCTV 이후로는 아무도 그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9월 16일 일요일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색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정선 전역과 인근 영월군, 평창군까지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목적지를 변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 사흘째인 9월 17일 월요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상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빚이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용호는 대출이 조금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고 박상민은 빚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실종을 위장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가능성도 곧 배제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인출된 흔적이 없었고 여권도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사고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마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9월 18일 화요일, 사건 발생 나흘째가 되자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선 공무원 2명 실종, 수색 중 짧은 기사였지만 지역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은 작은 도시입니다. 공무원 2명이 근무 시간 중에 사라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심지어 그들이 들고 나간 점검 장비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넓은 범위를 수색했습니다. 정선과 인접한 모든 지역의 산과 계곡, 저수지까지 뒤졌습니다. 잠수부를 동원해 물속까지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9월 25일, 사건 발생 열하루째 되는 날, 정선경찰서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담당 형사였던 서진우 경위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두 분의 행방에 대한 어떤 단서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력함이 묻어났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수사관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브리핑에는 두 실종자의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김용호의 아내 정미선 씨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제발 제 남편을 찾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김용호에게는 당시 10살, 8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매일 물었다고 합니다. 박상민의 아내 한수정 씨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그냥 제 앞에 나타나주면 좋겠어요. 아무 말도 묻지 않을게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박상민에게는 5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출장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물을 때마다 한수정 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색 인원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무한정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형사들이 계속해서 단서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때쯤 지역 사회에서는 여러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두 사람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산속에서 사고를 당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정미선 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동네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남편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소문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세상의 의심스러운 시선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11월이 되자 첫눈이 내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산속 어딘가에 있다면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춥지는 않을까? 배고프지는 않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12월 말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건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008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두 가족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새해, 아빠가 없는 새해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선 씨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그녀는 곧 올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갔습니다. 2008년도 저물어갔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정미선 씨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공무원 급여 하나로 살아가던 집에서 갑자기 수입이 끊긴 것입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10살, 8살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한수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살이었던 딸은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왔지만 그녀의 딸은 엄마 손만 잡고 왔습니다. 한수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났고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선의 그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선 씨는 매년 실종된 날이 되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 없나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녀는 매년 같은 대답을 들었지만 다음 해에도 또 찾아갔습니다. 한수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편의점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뭔가를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5년, 6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두 가족은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남편과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실종 선고 신청서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2013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실종 선고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미선 씨는 남편의 옷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한수정 씨는 남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책상 위에 펜, 서랍 속에 서류, 옷장 속에 옷들.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이 지나갔습니다. 사건 발생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두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박상민의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만 그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밝았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이제 다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2세의 등산객 이철수 씨는 평소처럼 백운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백운산을 오른 베테랑 등산가였습니다. 백운산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가 발견한 것은 그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42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각, 이철수 씨는 등산로에서 약 200m 정도 벗어난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정해진 등산로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쌓인 비탈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딱딱한 물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로 낙엽을 치우자 플라스틱이 보였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손으로 주변의 낙엽과 흙을 치웠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명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선군청 환경과 김영호,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정선군청 환경과 박상민. 이철수 씨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1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에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즉각 출동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 담당이었던 서진우 경위는 이미 경감으로 진급해 있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이 사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백 번 현장을 조사했고 수천 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발견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서경감은 명찰을 들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명찰이 발견된 위치는 등산로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반 등산객들은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이곳에 왔던 걸까요? 업무상 점검을 나갔다가 왜 백운산 깊은 곳까지 온 것일까요? 더 이상한 점은 명찰의 상태였습니다. 10년이나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훨씬 더 손상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찰은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약간의 긁힌 자국은 있었지만 내부의 명찰은 거의 온전했습니다. 글자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년 내내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경찰은 즉시 명찰이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경 500m 이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옷 조각도, 신발도, 가방도, 차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명찰 2개만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명찰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명찰에서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고 비바람에 씻겨서 DNA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명찰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묻어있던 흙을 분석한 결과 그 흙은 명찰이 발견된 장소의 흙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명찰이 원래 다른 곳에 있었다가 발견된 장소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옮긴 걸까요? 왜 옮긴 걸까요? 10년이 지나서 갑자기 왜 명찰을 그곳에 둔 것일까요? 서경감은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갔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며칠 동안 그곳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주변 지역을 더 넓게 수색했습니다. 백운산 전체를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경찰은 등산로 입구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수상한 사람이 백운산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백운산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수십 명씩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명찰을 놓고 간 사람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단서, 하지만 더 많은 의문만 남긴 단서였습니다. TV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명찰, 그러나 더 깊어진 미스터리,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미선 씨와 한수정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명찰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경감은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담긴 명찰을 보여줬습니다. 정미선 씨는 명찰을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속의 명찰, 그것은 10년 전 남편이 출근하던 날 차고 나갔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수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왜 명찰만 있는 거예요? 제 남편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서경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각도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사람 중에서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의 옛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을 다시 만나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범인이 있다면 그 범인이 10년이 지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명찰을 남긴 것은 아닐까? 일종의 단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명찰만 남긴 걸까요? 왜 전부를 말하지 않은 걸까요? 또 다른 이론도 있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사고로 백운산 어딘가에서 사망했고 그 시신이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되어 흩어진 것은 아닐까? 그중 명찰만 최근에 발견된 장소로 이동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이론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수색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차량은 어디로 간 걸까요? 흰색 그랜저는 결코 작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경감은 밤마다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의 기록들, 목격자 증언들, 수색 결과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새로운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왔습니다. 명찰 발견 2달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명찰이라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만들어냈습니다.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졌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2017년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경감은 정미선 씨와 한수정 씨를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찰을 발견했지만 그 이상은 아직. 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희망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희망을 서서히 잠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서경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경찰 인생에서 가장 풀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이 밝았습니다. 명찰 발견 후 3달째였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작은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경감은 백운산 주변의 모든 산장과 민박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혹시 10년 전이나 최근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서경감은 다시 한번 백운산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 동안 눈에 덮여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규모 수색팀을 꾸려 백운산을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이 지나갔습니다. 명찰 발견 이후에도 여전히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미선 씨는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도 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손주를 안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한수정 씨의 딸도 어느덧 20살이 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사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수정 씨는 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2024년 현재 사건 발생 17년째가 되었습니다. 명찰 발견 7년째입니다. 여전히 이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김영호와 박상민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들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걸까요? 명찰은 왜 10년 후에 발견된 걸까요? 누가 그곳에 놓은 걸까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사고로 백운산 어딘가에서 사망했고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납치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뭔가를 목격해서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선경찰서는 아직도 이 사건 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경감은 2022년에 정년퇴직했지만 후임자들에게 이 사건을 당부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 담당자인 젊은 형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가끔 정선 지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자리에서, 등산 모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기억나? 그 공무원 실종 사건. 아, 명찰 발견된 그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백운사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눈이 내리고 꽃이 피고 낙엽이 지지만 산은 변함없습니다. 혹시 백운산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산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07년 9월 14일 오전 9시 23분 김영호와 박상민이 사무실을 나선 그 순간부터 그들의 행적은 미스터리입니다. 편의점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오전 9시 47분 이후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4분, 단 24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북평면의 폐기물 적치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무엇인가가 그들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고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명찰이 발견된 백운산은 그들이 가던 경로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편의점에서 북평면으로 가려면 백운산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백운산으로 간 것일까요? 누군가가 그들을 그곳으로 유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흰색 그랜저는 눈에 띄는 차량입니다. 7년이 지났지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숨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왜 차량을 숨긴 것일까요? 무엇을 감추려고 한 것일까요? 명찰의 상태도 의문입니다. 10년 동안 야외에 있었다면 더 손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명찰에 묻은 흙이 발견 장소의 흙과 다르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 이것은 명찰이 원래 다른 곳에 있었다가 옮겨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옮긴 것일까요? 왜 10년이 지나서 옮긴 것일까요? 혹시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단서를 남기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오직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영호와 박상민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동료와 인사하고 업무를 위해 외출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면 당연히 저녁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평범한 하루가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미선 씨와 한수정 씨,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졌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 오늘은 소식이 올까 기대하고 매일 저녁 잠들 때마다 실망하는 것. 그것은 끝나지 않는 악몽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서경감과 그의 후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 벽에 부딪혔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 뭔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괜찮습니다. 2007년 9월 14일 오전 정선 지역에서 흰색 그랜저를 보신 적이 있다면, 백운산 근처에서 수상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제보가 17년간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집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해결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언젠가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김영호와 박상민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진실은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7년 9월 14일 2명의 평범한 공무원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그 가족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때로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아침에 본 가족의 얼굴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가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미안한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고마운 일이 있다면 고맙다고 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세요.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영호와 박상민도 그날 아침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평범한 금요일 아침, 그들은 그저 일을 하러 나갔을 뿐입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주말 계획을 이야기할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진실을 알 때까지.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07년 9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백운산 어딘가에,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딘가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김영호와 박상민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미선 씨는 지금도 매일 밤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디 있든 평안하기를, 고통받지 않기를. 한수정 씨는 남편의 방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의 희망은 17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다면 정선경찰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보 하나가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17년간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백운산은 오늘도 그곳에 서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오르내리고 사계절이 바뀌지만 산은 침묵합니다. 혹시 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날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산속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김영호의 두 아들은 이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박상민의 딸은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7년 강원도 정선에서 일어난 미스터리의 이야기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가족들이 마침내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스터리 BOX에서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